안녕하세요. 신은이 TV의 신은이입니다. 네, 대형단 왕감자 김수아입니다. 할 때마다 계속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왕감자 TV의 네. 수아 언니랑 또 오늘도 신나는 얘기, 재미난 얘기, 신기했던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참 많은 분들이 막 여행 가고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네,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또 그런 거 보면 또 우린 또 이렇게 마음속에 이 차오르는 벅찬 마음 이런 감정들을 숨길 수 없어서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야 돼. 아니 카메라 앞에 서야 되고. 네. 저는 다음 주에 제주도로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 가면은 그 만발하게 펼쳐져 있는 꽃들을 볼 생각을 하면 막 벌써부터 그치. 기분이 막 업 되거든요. 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가면은 한라산 꼭 가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좀 야한 여자가 네. 나는 그 제주도라고 하면은 그 무슨 이런 좀 그런 박물관이 하나 있더라고. 우리는 네. 솔직히 폐쇄된 국가에서 살다 네, 보니까 네. 성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창피해하고 되게 그랬는데 거기 그런 박물관이 있어.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또 말을 타봐야 되고 막 그런 그죠. 게 있어서 그래서 좀 말 좀 꼭 타보자고 해서 그쪽을 가다가 어떻게 딱 봤는데 성박물관이라고 이렇게 탁 씌워져 있는 거야. 성박물관이 제주도에 있어요? 진짜? 가봐야겠다. 왜 몰랐지?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 언니한테 그래서 내가 거기를 막 들어가자고 저기 좀 가보자고 했더니 이 여자 뭐 이게 되게 발랑 까진 여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되게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어떤 건가? 어느 만큼 얼마만큼의 수위에서 보여주나? 막 이런 야한 생각들로 막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가봤는데 갔었어요? 갔는데 그냥 여자들 따로 남자들 따로 다녔어요. 왜요? 창피해서?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뭐 다녔는데 남자들은 힘들다고 그늘 밑에 앉아 있었고 부부 동반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별 우스운 소리 다 하고 그러다가 왔네요. 재밌었어요? 그냥 재미는 완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는 말이 사이즈라는. 사이즈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마 한글이라든가 외래어 통틀어서 그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사이즈요? 뭔가 그 되게 리얼하게 나와 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남자 여자 다 리얼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고 뭐 명작 세계 명작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서로 그냥 지 남편 뭐 어쩌고 그냥 되게 여자들이 못하는 얘기가 없어요. 네, 애들 데리고 그런 데 가면 안 될 것 같긴 해서 애들 재워놓고 우리끼리만 가서 구경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구경하러 참 많이 다니는데 전 또 그 뭐예요? 남산에 올라가면은 그 타워 있잖아요. 제일 맞아요. 높은데 거기 올라갈 때도 와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싹 올라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북한이라면 걸어서 낑낑낑거리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뭐 있다고 해도 천천히 느리게 이렇게 다녔을 텐데 순간에 그냥 확 올라가가지고 정말 놀랬었어요. 맞아요. 근데 올라갔더니 거기에 뭐 이렇게 몇 킬로 가면은 뭐 평양, 뭐 저쪽으로 가면 뭐 도쿄, 뭐 웨싱턴 이런 게 막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뭔가 마음이 와 여기 앉아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의 수도를 다 가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무산 이 시골 광산마을에서 살던 처녀 여자아이가 여기에 와가지고 그런 화려한 거를 보니까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되나? 서울 시내가 또 한눈에 쫙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았던 거. 우리도 남산 이런 그 배낭여행 비슷하게 다 배낭을 메고 전철을 타고 그러고 갔다 왔는데 나는 아무래도 북한에서 선전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지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꾸 그쪽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병이에요. 이게 몸에 배인 거라서 그게
그냥 잠깐 뭐 안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남산이라고 하면은 우리 김일성이 그 노래가 있어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 김영직이 노래구나. 김일성의 아버지가 지었다는 그 남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 남산이 아닐 텐데. 그래서 남산 타워 정말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보는 거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진짜 거기서 나오던 그 남산이라는 곳에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보러 왔구나. 나 정말 이거 진짜 나 전생에 뭐 나라고 한 거 맞죠? 언니는 최근에 뭐 어디 여행 다녀오신 데 있어요? 아, 코로나 시기로 해가지고는 뭐 동해, 저 시집이 시댁이 동해에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또 동해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동해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맛있고 그냥 좋은 곳은 동해만 있는 거. 계속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목소리를 내지. 전라도도 가고 싶고 경상도도 가고 싶고 충청도도 가고 싶고 이렇게 해서 맨날 강원도만 안 갈래? 이렇게. 강원도 처음에 갔을 때 제가 회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 창피한데요. 회에다가 이렇게 또 한잔 하나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중이 고기 맛을 들이면 뭐 빈대까지 잡아 먹는다 하는 북한 속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제가 머리는 안 밀었어도요. 뭐랄까 회를 저는 못 먹어봤거든요. 거기는 그쵸. 다 이렇게 뭐 냉동 설비 전기가 없으니까 냉동을 할 그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 소금에 절여가지고 막 짭조름하게 먹고 했는데 여기 와서 아 이거 회를 생으로 어떻게 먹지? 막 그 하얗고 막 하들하들한 그 고기 덩어리가 처음엔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쵸. 비릴 것 같기도 하고 초장에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해서 와사비 딱 해서 입에 넣었는데 이 신선한 맛은 뭐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씹을수록 맞아. 고소하고 목을 넘기면서도 너무 그 차거나 그 좀 시원하잖아요. 뭔지 막 신선해지는 느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짠득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회를 흡입했어요. 그 다음부터. 정석이 흡입하듯이. 남편분은 괜찮아요? 언니 그렇게 흡입하면 안 놀래요? 아, 처음에는 눈치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거 한 번도 못 먹어봐서. 그래서 먹으니까, 잘 먹네. 그래도 잘 먹어서 다행이다. 싹 이렇게 얘들려서 아주 매너 있게 얘기를 잘해주긴 하는데, 친구들이 더 시키는 거예요. 친구분들이, 야, 이거, 아줌마하고 불러서 막 모두 더 주고 더 주세요 해서 한 판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까워서 또 먹었어요. 맛있어서 먹다가 또 나중에는 아까워서 다 먹고 나서 와 어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신랑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태평양에서 상어를 데려왔구나. 상어가 동해바다로 왔네. 그래서 웃었어요. 아, 상어가 됐었어요. 그래, 맛있긴 하잖아요. 저는 해삼을 썰어가지고 먹는데 저는 처음에는 막, 저걸 생거로 먹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야만인들이야? 이러면서 먹을 수 없어져가지고 막 이랬는데, 뭐 입에 넣는데 막, 그 해삼이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해삼이 죽으면서 몸을 웅크려가지고 되게 딱딱해진대요. 그래서 그거는 회로 먹으려면 엄청 딱딱해가지고 씹는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먹다니 하고 씹었는데, 걔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부드러운 거 있죠. 그래서 해삼을 저도 몇 마리 먹었는지 몰라요. 그 귀한 해삼을. 북한은 얼마나 비싸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참 많이 먹었죠. 여기서 한국에 와서 저도 해삼을 먹어봤는데 좀 저는 짜더라고요. 네, 맞아, 아무래도 바닷물에. 그런데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고장이 어쨌든 감자가 많은 곳이잖아요. 또 거기서도 감자가 감자가 많다 보니까 온감자도 많았어요. 근데 그 온감자 녹막가루가 검정색이 났어요. 맞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해삼 진품이 뭐 1kg라면 1kg에서 진품이 한 대여섯 마리면은 맞아. 짜가 가품이 한 2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 가품을 뭐로 만드나? 온감자 가루로 만들어요. 거기 부슬부슬 떨어지잖아요.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낙신 이렇게 하거든요. 좀 이렇게 보면은 낙신한데 어쨌든
그게 녹막가루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지금 고무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낙신낙신하긴 한데 가품이었어. 정말 근데 심통하게 만들었어요. 진짜요? 우리 그 주변에 이렇게 살던 동네 아줌마 한 분이 네. 전문 그것만 했어요. 어머, 그 그래서-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만드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모르게. 그리고 이거 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대형단이라든가 뭐 북쪽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체로 함흥 쪽에 쭉 문덕, 문촌 이런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문을 시켜요. 해달라고. 그렇구나.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 심리도 왠지 우리 같은 대형단 사람이 야 이거 너 사 하면은 에이 이거 가품만이야 이렇게 되는데 좀 문덕이라든가 어디 앞쪽에서 왔어요. 그치. 아, 내가 배낭 메고 어제 저녁 왔어요. 하면 아 진짜요?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심리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참 그게 어떻게 사회가 그렇게 짝퉁을 만들려고 강요를 하는 거가 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만드는 그렇게 거고. 해야 또 마진이 남으니까 맞아. 뭐 도덕적 해이지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출입문으로 들어왔다 창문으로 도망치고 막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네, 근데 사회가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네. 어쨌든 불쌍해요. 그렇죠. 전 또 얼마 전에 통일전망대 갔다 왔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 땅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에 맞아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리고 거기 처음에는 나도 이제 한국 사람 다 됐구나라고 딱 느꼈던 게 망원경으로 보는데 거기 농장원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뭐지? 죄수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맞다. 북한은 저렇게 보여지는 데에서는 우리 보고 있는 거 아니까 보여지는 데에서는 다 단체복을 입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북한 사람 맞긴 맞았구나. 그러면서도 막 아 정말 자유롭구나 이 나라가.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휴전 중이잖아요. 그럼 적을 이렇게 보게 만들어 놨다는 거 그것 자체가 너무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뭐 판문점도 가보고 판문점 이제처럼 가봤어요? 그 통일전망대도 가보고 했는데 판문점 아무나 못 가는데. 그렇죠. 그 들어가는 것부터 다 거기 군인들이 인솔하에 교육도 받고 단체로 들어갔거든요. 뭐 안보강사단, 네, 국군 안보강사단으로 해서 갔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한국에 와서 2년 만인가 그때 한번 대성마을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 대성마을하고 북한은 기정마을인가 되잖아요.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그 대성마을 문화회관에서 그때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회관 위에 올라가서 쌍화경인가 그걸로 지금 북한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막 북한 사람들이 자전거를 막 타고 엊그저께 말까지만 해도 나도 그랬는데 근데 나는 그 고향이 대형단이어서 백두산 밑에서 살아서 그런지 중국에 가서 백두산에서 볼 때 그 마음 아픈 아련함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왠지 이게 지방이 틀려서 그런지 근데 막 실향민 분들은 막 우시는 거예요. 고향에 못 가고 막 그런 마음에 우시는데 나는 왜 눈물이 안 나? 근데 너무 이게 지역이 좀 틀리고 해서 그러고 그리고 그런지 아직은 막 그 북한에 대한 그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막 북한에 대해서 막 너무 중어스러웠던 생각이 마음이 꽉 차 있었으니까 아직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번에 제가 2022년 12월에 판문점을 갔었어요. 또 갔어요? 아, 그땐 대성마을, 이번엔 판문점? 그때는 대성마을만 갔었고 행사만 가고 이번에는 진짜 판문점 견학을 갔는데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북 쪽에는 경비소는 군인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와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국하고 유엔군만 있어요. 북한군은 없고 그래서 다 어디 갔대? 그러니까 어디 갔죠? 했더니 이제처럼 저 건물 안에서 이렇게 커튼을 하고 빠끔히 이렇게 감시를 한대요. 빠끔히 이렇게 진짜 치사한 것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코로나로 격리가 엄청 뭐 하여간 예방약도 없고 하니까 자체로 그렇게 봉쇄를 했나 봐요. 와, 그래서 근데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엄청 위험하다고, 엄청 중하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북한은 코로나가 엄청 무섭죠. 정말 북한은 코로나가 핵보다도 더 무서울걸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들러봤는데 거기서 그 어청성군 막 그 차벽에서 그 총알 박혔던 자리들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노란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는 어쨌든 지금 뭐 북한, 한국 따로 없는 그 삼각 공동지대라서 여기가 어찌 보면 북한 땅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거기도 밟았어요? 밟았죠. 밟았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밀려나가고 하니까 그 경비선 부대 군인들이 막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해서 막 좀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 회담장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뭐 북한이고 한국이고 따로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둘러보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 분들이면은 아주 당당하잖아요. 그냥 여기 이런 데서 휴전이 있었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나는 여기가 왠지 북한 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빨리 나가고 싶어. 그지. 나는- 언제 와서 가자! 가자! 나는 7.15 회담이 머리에 안 들어가고 막 군인은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그냥 우리 언제 나가요? 막 사진도 막 찍고 뭐도 난리인데 난 빨리 나가고 싶다. 빨리 나가서 빨리 좀 남측에 있는 판문점 그 판문각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런 안전지대로 빨리 가고 싶다. 정말 그때 다시금 느꼈어요. 정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하느님 보호하사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맞아요. 참 이게 살다 보면 감사한 일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감사하다라는 거는 저희만 느낄 수 있는 고마움이고 감사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버스 타고 오는 내내 집에 올 네. 때까지도 정말 내가 선택을 잘했고 대한민국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여러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